반갑습니다, 여러분. 장원필입니다. 어, 오늘은 제 이야기에 이제 뭐 3부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제 춥고 배고프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대학교 가기 전까지 뭐는 춥고 배고픈 시절이 많았죠. 뭐 가난한 이제 집안의 학생이니까 그 우연히 이제 기회가 잘 돼서 서울법대를 합격해서 그래도 나름 20대 초반에 이제 호시절을 이제 잠시 구가를 하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사법고시를 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였고 본격적인 공부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째 되겠지 인생은 막연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한 해가 이제 93년이었습니다. 93년 2월에 졸업하고 3년 4월에 제 군번이 9391 9184입니다. 93년 군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운대에 이제 사단 사령부가 있는 그 126년대 해안 3대대 구중대가 이제 저희 고향에서 가까운 저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공수리라고 있는데 그 공수리에 이제 제가 거기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18개월 방위병 생활을 했는데 방위병 생활은 보통 뭐 동방위도 있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전방에 이제 철책선 근무하듯이 후방 해안에는 해안 철책선을 근무하는 겁니다. 이제 주로 낮에는 좀 자고 저녁에 밤에는 야간 경계 근무를 해안 철책선을 지키는 간첩들이 침투하는 주된 루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송정 쪽이어서 뭐 여기 해안 경비 같은 업무가 주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18개월 방위병을 하기 전에 이제 53사단 신병교육대에 가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인생의 막장 같은 걸 뭐 본 거죠. 뭐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 제일 3D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고시생 합격하기 이전에 그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 또 이제 군 생활로 치면 이제 방위병들 이런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처지에 있었는데 4개월 그 신병교육대 생활을 해보니 정말 계급 사회도 철저하게 경험을 했고 그때까지 평생 들었던 욕을 4주 동안에 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속된 말로 무슨 새끼 무슨 놈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뭐 군인권이 좋아져서 그런 얘기하면 뭔가 하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에서는 구타 같은 이런 가혹 행위도 있었고 또 신병 교육이라 그래서 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뭐 조교라고 해야 결국엔 또래병이 이제 또래를 이렇게 신병을 군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니 어떻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욕 없이 잘 됐겠습니까? 욕도 많이 듣고 뭐 참 힘든 눈물 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신병 시절에 나이는 많아서 군대를 갔고 이제 군대 배속을 받아서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저는 군 생활이 좀 체질이 맞았습니다. 아침 구보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제가 아침형 인간이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6시 10분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 다니는 그 생활에 익숙했던 거니 그러려면 제가 5시 40분, 5시 50분에 일어나는 게 늘 몸에 있었는데 군대란 곳이 아침잠 적은 사람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구보하고 그럼 상쾌하잖아요. 구보하고 군 생활은 딱 정해진 일만 딱 하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생활이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뭐 그런 생활이어서 뭐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있던 곳은 해안 구중대는 해안 10중대와 이제 그 공수리 마을 지금 뭐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공수방위 했는데 2개월씩 투입하고 이제 후방으로 이제 지원 이제 쉬는 기간 이렇게 투입되는 기간 이런 걸 나뉘어서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2개월은 좀 편한 영내 생활이 되는데 2개월은 또 좀 힘든 전방 생활 같은 태평양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뭐 군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뭐
군대 들어가면 딱 통제돼서 살아야 되고. 뭐 저는 어쨌든 출퇴근을 주로 했는데 아마 한 기억에 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또 기장까지 나와서 기장에서 버스를 타고 공수리까지 가서 거기서 또 걸어서 한 3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곳이 부대가 있었어. 뭐 그런 게 좀 싫어서 영내 생활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 지나면 군 생활 하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나중에 되니까 뭐 이제 계급을 떠나서 사석에서는 형님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뭐 그냥 뭐 군 생활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군 생활을 마치고 나니 제가 나이가 26살이 됐죠. 지금 나이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딱 인생이 좀 막막하게 시작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림동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고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신림동에서 지금도 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몇 번씩 있는데, 그 첫 해 대학 입시에서 그 수학 시험을 이제 좀 망쳐서 원하는 결과를 못 내서 재수를 하게 될 때 그 수학 시험을 칠 때의 순간과, 또 이제 제가 이제 신림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고시 생활을 했는데, 첫 해는 준비를 해서 다음에 1차 시험이 안 됐는데, 두 번째 해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내로 뭐 지금은 이제 한 살 줄어서 이제 한 살, 그때는 이제 한 살 줄기 전에 나이로 치면 한국식 나이로 치면 30살이 될 때인데, 30살에 1차 시험이 안 될 때는 정말 또 아찔했습니다. 이제 나이는 30살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식 나이로 27살에 제대했는데 10월 달에 28, 29에 공부해서 30살에는 1차 시험이 되는데, 1차 시험이 안 될 때는 야, 인생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정말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행스럽게 31살에 1차 시험이 됐는데 32살에 꽈락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한 100등 정도로 이제 제가 합격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행정법 꽈락이 날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행정법에 이제 꽈락이 38.5로 이렇게 꽈락이 났거든요. 합격 40점 미만으로 점수를 받으면 꽈락이고, 그때 보통 이제 수석 합격자들이 되게 60점, 58점, 60점이고, 되게 합격하는 점수가 50점에서 52, 3점이고, 또 꽈락은 40점이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점수를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가혹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차 시험이 그냥 신림동 생활이라는 게 알고 보면 뭐 정말로 어쨌든 기계식으로 공부하고 뭐 강의 듣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공부하고, 고3 시험 같은 뭐 요새 같은 기숙식 학원, 입시학원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운동해가지고 체력이 힘들면 운동을 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자고 또 공부하고 또 자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제 고달픈 생활을 이제 좀 계속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시험 쳤는데 2차 시험에서 꽈락이 나서 32살에 꽈락 날 때, 그때 또 정말 아찔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꽈락이 날 거라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 학원도 ELS 강남에서 뭐 3개월 끊어서 듣고, 뭐 이제는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제 다 마쳤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 낙방했다는 걸 이제 그때 제 이름을 그때 신문인가 이런 데서 쭉 나왔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떨어지고 나서 제가 서울대를 걸어가서 신림동에서 한 바퀴 그 추운 밤에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운 좋게 이제 33살에 1차가 되고 34살에 운 좋게 무사히 이제 사법시험이 합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짧게 연수원 생활을 이제 2년간 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연수원이라는 제도가 이제 좀 없어졌습니다. 로스쿨이 이렇게 생기면서 연수원을 없애서 지금은 연수원 제도가 없는데요. 연수원 제도는 뭐 알려지다시피 1년은 그 학교 안에서 연수원 그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은
2년차 6개월 전반기 6개월은 2개월씩 판사 15, 검사 15, 변호사 15 이렇게 해서 15 생활을 그 직역별로 이제 2개월씩 6개월 하고 2년차 후반기 이제 4학기째는 다시 들어와서 이제 졸업 시험 같은 걸 공부를 하고 졸업 시험 치고 이제 그 성적에 따라서 뭐 성적이 좋으면 판사도 가고 변호사도 가고 검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가혹하고 힘들었던 신림동 시절에 비하면 연수원 생활은 뭐 어쨌든 뭐 서울법대 같은 그런 또 이제 행복한 시절이죠. 어떻게 인생을 놓고 보면 가장 이제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입시생으로서는 이제 재수생, 뭐 삼수생, 사수생 이런 그 재수생을 거쳐서 서울법대라는 걸 갖고 또 신림동 고시생이라고 하는 그 긴 과정을 거쳐서 또 사법연수원이라는 걸 이렇게 갖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극과 극을 뭐 어떻게 보면 두 번을 맛보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삶이 뭔지에 대한 것도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사법연수원에 대한 얘기를 뭐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짧게 얘기를 드려보면요. 저희 때는 이제 합격자 수가 이제 1000명이었는데 16개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명씩이면 66, 36, 960명이잖아요. 60 몇 명씩에서 이제 반이 이제 16개로 나뉘고 한 반에 이제 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3개 조로 이제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 A조는 민사 판사님이 2분, 검사님이 1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 대부분 A조는 민사 판사님, B조는 형사 판사님, C조는 검찰 이제 검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교수를 맡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시스템이었고 거의 한 반에 60명씩 강의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큰 대형 강의실에서 주로 이제 뭐 재판과 관련돼 있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이런 과목이 이제 중요한 과목이었고 검찰 과목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배우고요. 또 변호사 과목들도 한꺼번에 배우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학교 생활하고 비슷하고 요새는 그 연수원 요새 로스쿨을 석사학위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석사 과정 같은 공부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1년차 때는 그렇게 뭐 사법고시 합격했던 즐거움, 연수원에 다니는 즐거움 이런 대학생활 1학년 같은 생활을 했었고 2학년 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법원 15, 검찰 15, 이제 변호사 15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전문기관 연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잠시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검찰 15를 하면서 이제 진로를 좀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검찰 15를 그 부산 동부지청에서 와서 해운대에 있는 제송동에 있는 거기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첫날 이제 15를 가니까 그 우리 부에 이제 수석 검사님이 이제 저보고 이제 거기서 배속돼서 이제 딱 있으니까 점심시간 좀 되니까 저보고 급한 전화를 받으시더라만 장시보 저기 검찰청 간부식당 있으니까 가서 있으면 내 금방 갈 테니까 가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간부식당이라는 걸 이제 직원식당 간부식당 이렇게 있어서 간부식당에 가서 딱 가운데 정도 앉았습니다. 이게 길쭉하게 가로형으로 식당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뭐 인사도 드릴 겸 15도 왔으니까 이제 가운데 좀 앉아서 이래저래 인사 드릴 거를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 지청장님부터 아마 그때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1부, 2부, 3부 부장검사님이 저 가로로 길게 돼 있는 여기서 맨 끝에 지청장님이 딱 앉으시고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이 앉으시고 1부 수석검사, 2부 수석검사, 3부 수석검사 차석 1부, 2부, 3부 이런 순으로 그 서열에 따라서 그 기수순에 따라서 쫙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운데 앉는 게 아니고 눈치를 보니까
제일 끝에 그 15는 자리는 맨 끝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만약에 검사가 된다면 그 앞칸에서부터 이제 그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26살이 그 18개월 방위 생활하면서 그 계급 사회를 철저하게 계급 생활을 경험했는데 검사 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제 이 계급을 이제 나이 먹어서 군 생활 하듯이 또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제가 이제 판사나 그때 성적은 한 100위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판사나 이런 것을 할까 이거 고민도 잠시 해봤는데 이게 이제 판사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돕니다. 이게 좀 처음에 합격하면 이제 부의 배석 판사라고 해서 자배석 우배석 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이 끝나면 이제 단독 판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판사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면 또 이제 고등법원에 또 배석 판사를 합니다.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하고 나면 다시 지방법원에 그 부장 판사를 하게 되는데 부장 판사 할 때까지 배석 판사들을 경험하고 하는 시간이 15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 분야를 이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사부에도 뭐 건설 부동산 했다가 뭐 가사부 같으면 이혼 사건도 했다가 또 뭐 다른 뭐 형사부 판사도 했다가 행정부 판사도 했다가 특허도 했다가 어쨌든 딱 전문 분야를 가지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일찍 사법고시에 합격 30대 초반이나 이랬으면 아마 그렇게 판사를 하고 아니면 뭐 검사를 하고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전문 분야를 저는 부동산 건설 쪽이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 분야를 김현장이나 이렇게 전문 분야를 20년 하고 내 분야를 갖는 것이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좀 고민 끝에 변호사 생활을 바로 이제 뭐 판사나 검사를 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변호사를 하기 전까지 춥고 배고팠던 군 생활과 그 신림동 시절에 대한 얘기를 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